원피스 최근 공개된 충격적인 떡밥 탑7. 1. 아오키지의 해적 전향 전말. 아카이누와 해군 원수 다툼에서 진 아오키지는 해군을 버리고 어느 집단에 들어갔을지 정말 의문이었습니다. 그 후 처음으로 검은 수염 해적단에 들어간 듯한 암시가 나왔었는데, 펑크 아자드에서 도플라밍고가 스모커를 죽이려고 할 때 아오키지가 등장해 스모커를 구했었죠. 그때 도플라밍고가 아오키지에게 한 가지만 묻는다. 너 지금 정체가 뭐냐고 하자 아오키지는 침묵으로 대답을 했고, 도플라밍고는 소문이 썩 좋지는 않다며 말하고 사라졌죠. 그리고 스모커가 아오키지에게 어떻게 여길 알았냐며 설마 어둠과 통하고 있는 건 아니겠지라고 하자 아오키지는 좀 뜸들이다가 난 나야라고 했죠. 그 다음 드레스로자에서 완전하게 아오키지가 검은 수염 해적단에 들어간 게 확인이 되었는데, 드레스로자 콜로세움에서 지저스 바제스가 티치하고 전보벌레로 통화하는 장면이 나왔었습니다. 거기에서 바제스가 하지만 선장 난 아오키지 자식은 못 믿겠어라고 하며 밀짚 모자를 바꿔준다고 했죠. 이로써 아오키지가 검은 수염 해적단에 들어간 것이 거의 확신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챕터 표지에서 아오키지와 바노거가 빅맘의 영역에 쳐들어가 푸딩을 납치한 모습을 보여주어 완전히 검은 수염 해적단에 정착한 모습을 보였죠. 그리고 검은 수염이 해군 코비를 납치해가 해군과 협상을 하려고 했을 때 옆에서 아오키지가 코비의 소속소드에 대해 티치한테 알려주었고, 코비가 탈출하는 것을 막기 위해 가프와의 대전도 보여주었죠. 이때 검은 수염 해적단에 들어가기 전 과거가 나왔는데, 아오키지가 아카이누에게 패하고 아주 심기가 불편한 상태에서 신세계 어느 섬 술집에서 술을 먹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사노한 울프와 도쿠큐가 아오키지에게 먼저 손을 대어 사노한 울프와 도쿠큐를 얼려버렸으며, 검은 수염이 노발대발하며 찾아와 능력을 풀어달라고 했죠. 그리고 몇 분이 지나고 검은 수염 해적단과 아오키지가 같이 술을 마시며 서로 썰을 풀며 재밌는 분위기로 바뀌어 의외였죠. 하지만 눈치가 없던 라피트가 티치에게 귓속말로 저 녀석의 능력을 빼앗자고 하자 후잔이 급발진을 하며 티치의 동료들을 얼려버렸습니다. 그러자 티치가 미안하다며 동료가 멍청한 소리를 했다며 자신은 그럴 생각이 전혀 없다고 했죠. 그리고 이때 아오키지에게 동료 제안을 하면서 너 지금 백수잖아라고 팩폭을 날리고, 앞으로 어쩔 거냐라며 정의에게 쫓겨나서 말이야라고 말하고, 내 세계의 정의는 다르다면서 해적은 사이좋은 군단 같은 게 아니라며 해적이란 건 이해관계가 일치하기만 하면 된다고 자신의 정의를 말해주었죠. 그리고 그걸 납득했는지 검은 수염 해적단에 들어간 것으로 보입니다. 2. 티본 대령 근황. 어느 왕국의 기사 출신으로 마치 살아 움직이는 좀비를 연상시키는 무서운 인상이었지만 몇 없는 참해군이었습니다. 티본 대령은 워터7 편에서 처음 등장하였는데, 로빈을 NES 로비에서 후송할 때 호위 멤버로 티본 대령도 바다열차에 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상디와 우소비 활약으로 바다열차가 분리되어 낙오되었었죠. 그래도 엄청난 끈기로 열차의 선로를 따라가 달리면서 바다열차를 쫓았습니다. 이때 티본 대령의 마인드가 돋보였는데 열차를 달리면서 한 말이 있었습니다. 호송되어야 할 죄인이 혹여 다시 세상에 나가 날뛰는 일이 벌어진다면 얼마나 많은 민간인의 피와 눈물이 흐를 것인가. 이 불평등한 세상에도 손을 내미는 정의가 있음을 보여줘야 한다라며 죄 없는 시민의 내일은 기필코 내가 지킨다라고 말해 매우 감동적이었죠. 그리고 바다열차를 쫓는 로켓매니의 조로를 발견하고 싸웠지만 결국 패배하고 정상전쟁 이후로 근황을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최신화에서 중장으로 승진했음이 밝혀졌으나 크로스 길드에 의해 해군에게 현상금이 걸린 여파를 받아 충격적이게도 시민에게 살해당하여 순직하였다고 드러났습니다. 맞습니다. 개죽음을 당한 것이죠. 언제나 시민의 평안에 헌신적이었던 그가 그토록 지키고자 했던 시민에게 역으로 살해당한 것이 그야말로 아이러니한 상황이죠. 아직 티본을 존경하고 사랑하던 시민들도 있던 만큼 티본의 사이는 해군 측에서도 은폐하고 있습니다. 3. 버기가 해적왕이 될 수도? 운이 좋게 크로스 길드를 창설하고 사왕이 된 버기. 부하에게 부탁한 크로스 길드용 배가 완성됐는데, 버기의 부하답게 버기의 얼굴을 대표적으로 배를 만들어서 미호코와 크로커다일은 왜 이딴 배에 우리가 타야 하냐며 회의실로 끌려가 또다시 얻어맞았습니다. 그렇게 얻어맞고 머리만 걸린 채 미호코와 크로커다일이 회의를 하는 걸 지켜보다가 날 죽이는 건 상관없지만 해적으로서 그딴 식으로 어정쩡하게 살고도 만족하냐라며 처음으로 그들에게 정면으로 대들며 로저 사후 샹크스와 결별하게 된 이야기를 해줍니다. 사실 버기는 샹크스의 실력과 재능을 알기에 만약 그가 로저의 뒤를 이어 해적왕을 노린다면 자신은 이대 해적왕의 선원으로서 보조하는 걸로 만족하려 했으나 샹크스가 해적왕의 꿈을 포기하자 본인의 꿈 또한 꺾여버렸다는 것이었죠. 그리고 샹크스가 라프텔로 가지 않겠다고 선언하자 버기는 샹크스에게 실망했고, 그런 샹크스를 본 자신조차 꿈이 꺾였으나 샹크스가 다시금 활동하는 모습을 보고 사고든 운이든 같은 상황으로서 자리하게 된 자신도 더 이상 물러나고 싶지 않다며 해적왕이 되고 싶다는 포부를 드러내고, 원피스만 얻어낸다면 힘과 부 모든 것이 들어올 테니 그것을 가지러 떠나자고 외쳤습니다. 미호코와 크로커다일은 버기의 말에 허무맹랑한 오만함이라며 일침하고 다시 버기를 두들겨 팼지만, 버기는 이건 처음부터 보물을 찾는 보물 싸움일 뿐이니 큰 싸움 자체가 필요 없다면서 결국 보물만 얻어내면 이기는 것이라고 반박하고,
해적들은 모두 그 꿈을 가졌기에 바다로 나왔다며 원피스에 대한 의지를 무시하지 말라는 외침과 함께 본인이 말한 대로 그들에게 죽을 각오까지 하면서 확성기용 전보벌레로 버기 일당을 자극했죠. 즉 롤처럼 킬을 많이 하는 게임이 아니라 넥서스를 먼저 깨야 이기는 것처럼 만화 원피스에서도 원피스만 먼저 찾으면 끝나는 게임이라는 논리로 접근해 버기는 자신감을 되찾고 앞으로의 포부를 보여준 것으로 보이죠. 그리고 버기는 오다 센세가 제일 아끼는 캐릭터 중 한 명이므로 아마도 루피가 아닌 버기가 해적왕이 될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4. 루루시아 주민들의 생사 그리고 혁명군의 계획. 사보와 혁명군이 전보벌레로 연락하던 도중 루루시아 왕국에 갑자기 광선이 발사되어 뜬금포로 멸망하였습니다. 이때 사보는 죽었는지 살았는지 논란이 많았죠. 그 후 뉴아프만 왕국에 어느 배가 들어왔는데 그 배에 루루시아 왕국의 주민들과 사보가 있었죠. 루루시아 왕국의 주민들은 혁명군 입대 희망을 원했고 사보는 드래곤과 이반코프와 회의해서 성지 마리조아에서 벌어진 진실을 전부 털어놓았습니다. 일단 마리조아에서 혁명군의 계획이 3가지가 있었는데 첫 번째는 천룡인의 심볼 파괴로 선전포고를 성공하였으며 두 번째는 최대의 많은 수의 노예 해방과 쿠마의 탈환까지 완료하였죠. 그리고 마지막 3번째 신들의 땅의 식량고까지 파괴했습니다. 그리고 세계 각지에서 혁명군은 정부의 운반선을 습격해서 마리조아로 가는 물자의 흐름을 막고 있다고 이반코프가 알려주었습니다. 불량 공세에는 마리조아도 버틸 수 없다며 돈과 식량도 없는 생활을 뼈저리게 느껴보라고 했죠. 5. 혁명군 멤버 더 공개되다. 지금까지 혁명군의 멤버들이 몽키디 드래곤, 이반코프, 바솔로뮤 쿠마 이 3명은 창설 멤버였던 게 밝혀졌었고 사보, 코알라, 핵, 이나즈마 그리고 군대장 몰리, 카라스, 벨로베티, 린드버그까지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새로운 부군대장도 나왔는데 아이루, 우시아노, 겐보, 지론으로 군대장의 직속 부하로 신기한 외모를 하고 있어 능력도 군대장과 비슷하게 특이할 것으로 보이죠. 6. 신의 기사단 실루엣. 몽키디 드래곤과 사보와 이반코프의 대화 중 이반코프가 정부가 군량 공세에 버틸 수 없겠다며 하자 드래곤이 당연히 그걸 잠자코 버틸 상대가 아니라며 신의 기사단이 움직이기 시작하면 싸움은 그때부터라고 하자 신의 기사단의 실루엣이 공개되었습니다. 현재 네티즌들의 추측으로 가운데 인물이 샹크스의 검과 비슷한 걸 들고 있어 레벨리 때 등장한 샹크스가 아니냐며 추측을 하였습니다. 샹크스 해적단의 주요 멤버들 수와 신의 기사단 수가 일치해 샹크스 해적단이 신의 기사단일 수도 있다는 추측과 아니면 완전 새로운 인물이 등장할 수도 있다며 네티즌들은 갑론을박을 펼쳤죠. 7. 알라바스타 여왕 릴리. 코브라가 죽기 전 과거 회상 장면이 나왔는데 레벨리가 끝나고 알라바스타 왕국의 왕 코브라가 오로성을 만나러 허위 옥자가 있는 곳으로 갔습니다. 오로성은 뭘 듣고 싶냐며 묻자 코브라는 세계 정부라는 조직은 800년 전 20인의 왕들에 의해 만들어졌다며 이 일족이 마리조아에 이주하고 천룡인으로 불린다고 설명하였죠. 그리고 내부에서는 20인의 왕들은 어디까지나 평등하고 한 명의 독재자가 태어나지 않도록 일부러 허의 옥자를 만들어 왕들이 가진 20자루 무기로 이를 둘러쌌다고 합니다. 한편 왕족을 잃은 20개의 나라에서는 새로운 왕이 선출되어 최초의 20인 그 이름을 잇는 왕족의 이름은 조국에도 남아있지 않다고 했죠. 하지만 알라바스타는 다르다며 당시의 왕이었던 네펠타리 가문의 여왕 릴리는 최초의 20인의 이름을 남기면서도 천룡인이 되지 않고 알라바스타로 돌아와 지금의 네펠라티 이름은 조국에 남아있다고 하죠. 그래서 옥자를 둘러싸고 있는 무기는 19자루밖에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게 뭐 어쨌냐고 오로성이 묻자 코브라는 하지만 릴리 여왕은 실제로 돌아오지 않았고 그의 남동생이 알라바스타를 통치했다고 합니다. 그러자 오로성은 자신도 모르는 일이라며 자신의 나라로 돌아간 줄 알았다고 변명을 하였습니다. 그러자 코브라가 그럼 뒤는 무엇이냐며 실은 800년 전 그녀가 남긴 짧은 편지가 대대로 왕가에 내려져 오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 후 갑자기 이무가 직접 허위옥자에 등장해 코브라를 놀라게 만들었습니다. 이무가 릴리라는 이름을 말한 것으로 보아 이무도 800년 전 사람이라는 걸 암시하는 듯한 모습을 보였죠.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마지막으로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면 영상을 만드는 데 큰 힘이 됩니다.